요즘은 중국에 이런 단어까지 생겼어. 신싱穷人. 신싱穷人. 이게 뭐냐? 신형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형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난한 사람.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딱 봐도 아, 가난한 사람이구나. 티가 나. 나잖아.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뭐 입는 것도 보고 뭐 꾸미는 거, 먹는 거, 뭐 돈 쓰는 씀씀이 보면 그냥 옛날에는 그 가난한 사람 티가 났으면 요즘의 신형 가난한 사람, 신싱穷人이거는 가난한 티가 안 나. 외모 번지르하고 옷도 잘 입어. 아, 명품도 있어. 차 있고 심지어 집도 있어.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 근데 막 SNS 보면 좋은 것도 막 많이 올리고 뭐 좋은 거 먹었던 거 음식 사진, 좋은 레스토랑 사진, 호텔 사진, 여행 사진 올릴 거 다 하고 막 겉은 번지르르 해.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진짜 돈이 없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잘 입어. 하지만 돈이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중국 경제 호황 때 2010년 이후 그 시절에 2010년 이후로 2020년까지 그 10년 동안 그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뭘 해도 돈 벌 시대였고 뭘 해도 막 월급이 막 올라가고 뭐 집 사면 바로 오르고 그때 주식 투자 펀드 미친 듯이 오를 때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시기를 잘 타가지고 이것저것 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내가 돈을 지금 잘 버네? 아, 월급 빵빵하게 받네? 근데 집이 막 올라.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집 사고 막 중국 집값 미친듯이 올랐잖아. 그때 좀 늦게 올라탄 거야. 2018년, 2017년, 2019년. 이때 집 산 사람들. 이때 아파트를 사고,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도 사고, 필요한 거 다 샀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월급이 많으니까 월급의 반 정도는 원금 이자 상환에 쓰고 반 정도는 내가 생활하는데도 넉넉해. 이거 뭐 어때? 그러다가 코로나를 때려 맞았죠. 코로나 때려 맞았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경제 위기까지 왔죠. 경제 불황까지. 그러면서 감봉 당하면 그건 다행인 거야. 일 잘려봐. 그러면 진짜 그건 죽는 길이야. 근데 이제 점점 돈 버는 그 액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자랑 원금 상환도 근근히 갚고 있어. 그거 갚고 나잖아? 돈이 없어. 지금 중국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몇억 명 다닐걸? 잘 나갈 때, 야, 나 지금, 돈, 잘 벌어. 야, 일단, 집 다들 사네? 다 올라? 야, 우리도 사. 야, 차 다들 사? 야, 차 없으면 연애 못 한대? 야, 차 사. 또 뭐? 야, 살 거 다 사. 야, 30년 할부. 30년 동안 갚으면, 1년 동안 요거 내고, 월급 중에, 40~50%만 내면, 나머지도 많이 남네. 야, 이걸로 생활해도 충분해. 사. 이랬던 애들이 걔네들이 지금 신형 거지들이. 망한 게 아니야. 중국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회사에서 잘리든가 아니면 연봉이 반으로 줄어들든가. 여러분들 중국의 금융권들 연봉 50% 삭감이잖아. 1억 벌던 애들이 이제 5천 벌어요.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당신 연봉이 4천이라고 치자. 근데 설 쉬고 왔어. 사장이 갑자기 야, 올해부터 네 연봉 2천이야. 어떡할 건데? 야, 뒤집어 엎을 거 아니야. 그럼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즘 신형 거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자랑 원금 갖고 나면 근근히 자기 진짜 안 굶고 먹고 살 정도의 돈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못하고 뭐 하질 못해. 하지만 월급은 이자 원금 상환으로 다 나가고 있어. 그 돈 어디로 가? 중국 정부한테로 가. 중국 정부 주머니로 가. 그러니까 나라는 돈이 쌓이고 많아지고 뭐 경제 성장률 4%다 5%다 이러고 있는데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지. 중국은 감봉하면 노동부 신고 없나요? 야, 시진핑이 감봉하겠다는데 노동부가 뭔 상관이야. 나 진짜 그 감봉하라는 거 시진핑이 하라는 거야. 노동부가 뭔 상관이야. 제 차이나 뉴스 좀 많이 보세요. 이게 중국을 알아가는 게 이게 은근히 재밌으면서도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은요 어차피 한국한테 피해를 많이 주게 될 거라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많이 주고 있잖아. 옛날에는 물론 한국이 중국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에 한국이 중국을 한 30년 털어먹었으면 중국은 나중에 한국 100년 털어먹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한국한테 피해를 많이 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 중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회사가 잘렸어. 막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다가 회사 잘렸어. 그럼 그 사람들 30 넘잖아? 일자리 안 구해줘요. 늙었다고. 왜? 20대들 팔팔한 애들 여기 줄 서 있는데 니를 왜 써? 이거야. 그리고 애들 그럼 나가서 알바나 뭐 일거리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40만 원, 50만 원밖에 못 벌어.
4, 50? 그 도시에서 살면서 지금 중국에서 4, 50 벌잖아. 그 이자 원금이랑 이자 내고 이자 원금 내면 돈 안 남아. 빠듯하지. 그러면서 내가 한 달 월급을 다 벌어오면 그게 중국 정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부추 수학이라고 하잖아. 조금만 잘하면 수학해가고 조금만 잘하면 수학해가고 숨 쉴 틈을 안 줘. 넌 그냥 평생 그냥 쳇바퀴에서 돌면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해 줄게. 자, 중국 정부가 왜 돈이 많냐? 여러분들 부동산 좋아하시죠? 아니면 오토 사업 이런 거 좋아하죠? 예를 들면 뭐 요즘 굉장히 핫한 뭐 사진 찍는 스티커 사진관, 아니면 뭐 편의점, 아니면 뭐 자판기.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거기에다가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걔가 나를 돈 벌어줘. 예를 들어서 스티커 사진관을 예를 들어보자. 스티커 사진관을 한 개 딱 차렸어. 근데 거기는 진짜 실제로 뭐 터치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가끔씩 내가 한 번씩 가서 손 봐주면 되잖아. 아니면 무인 아이스크림 샵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뭐 딱히 내가 건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잖아. 그런 오토샵들, 아니면 말 그대로 부동산 월세 내주면 한 달에 따박따박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 그런 거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티커 사진샵이 한 개 있어. 얘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한 10개를 차리면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는 거 아니야. 내가 딱히 뭐 일을 안 해도. 물론 뭐 디테일한 거 좀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이런 사업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오토 돌리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부동산이 제일 대표적이잖아. 월세 내주고 한 달에 월세 나한테 300 꼬박꼬박 꽂히면 그걸로 난 먹고 살면 나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 좋아하지. 자, 여러분들, 중국 정부는요 14억 인구를 오토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4억만 돌리겠어요? 아니지. 개인이 14억이라 치면 법인은 어떡할 거야? 중국의 법인 회사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 걔네들도 다 오토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오토 돌리고 있는 게 한 30억 개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중국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들, 중국의 부동산에 거품 그렇게 낄 때 중국 정부가 마음먹었으면 그 거품 다 없앨 수 있어. 근데 거품 낄 때 막 미친 듯이 낄 때도 사람들 집 사는데 안 말렸어. 진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우리는 공산주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공산주의가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집값 통일시켜버리면 되지. 집값 거품 지금 너무 꼈으니까 사지 마세요. 그거는 시진핑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중국 정부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봐봐. 서민들이 집을 샀잖아. 근데 집을 공사하다가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공사 그만두고 콘크리트만 딱 있는 거, 그걸 란웨이러라고 하잖아. 썩은 집. 그거 중국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 어차피 그 땅은 중국 땅이야. 70년 소유권밖에 없어, 개인은. 중국은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해결 안 해주잖아. 안 해줘. 왜? 평생 동안 이 피 빨아먹어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깨닫잖아. 탈출을 합니다. 중국에서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서 중국은 그런 식으로 피를 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라 해야 돼? 그냥 번드드르한,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이런 거는 막 크게 꾸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될 그런 산업들, 중국이 뒤처지면 안 될 산업들 몇 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돈 다 쏟아부으면서, 그럼 그 산업들은 번지르르 해 보이지. 근데 그 오토 돌리고 있는 14억 중국인들은 죽어나는 거지. 자, 여기 또 누가 물어보네. 제2의 천안문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천안문 가능성은 있어. 사람들이 진짜 어느 하루에 진짜 빡 돌아가지고 막 데모하고 근데 어쩔 건데.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도 못 뒤집었어. 지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국력이 그때보다랑 비교하면 얼마나 더 센데? 불가능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차단해버려. 왜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꾸며야 될 거 아니야. 모이기 전에 다 차단해버려. 중국이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모이는 거,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다 싫어해.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없애버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 중국 그 광고 했대잖아.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로또를 잡으십시오. 걸어다니는 10억. 그게 뭐냐? 누구든지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뭔가 공모를 하고 있다, 반정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신고해라 이거야. 너 돈 줄게. 그래서 중국은 이걸 만듭니다. 서로가 감시하는 체제. 북한이야. 서로가 감시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CCTV 많이 달면서 딥시크로 사람들, 딥시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의 위챗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중국의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 거기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들은 중국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확보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못해 그거. 천안문 사태 안 일어납니다. 중국 정부도 망할 일 없어요. 물론 진짜 어마어마한 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중국은 자,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추 수확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빚내 가지고 산 집이랑 빚내 가지고 산 차 그거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팔아버리고 빚에서 해방되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지금 중국 상황, 그래, 중고차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팔아봤자 얼마 안 해. 그 팔아봤자 빚까지 다 못 갚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일단 팔면 뭐 해결한다고 치자. 근데 집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어디까지 빠졌는지 아세요? 중국의 부동산 중에 제일 많이 빠진대. 야, 이것도 제일 많이 빠진 축이 아니야. 그냥 베이징 변두리 쪽으로, 대도시 변두리 쪽으로 갔을 때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여러분들 80%까지 빠졌습니다. 집값의 80%가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팔아? 내가 집을 10억 주고 샀어. 5억을 대출 받았어.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샀고 이제 5억은 내 돈 들어갔고, 근데 애가 집값이 2억이 됐네? 80%가 빠졌으니까. 그럼 이거 2억에 팔면 빚 5억 어떻게 갚을 거야? 2억으로 빚 갚으면 3억 남아. 3억 빚 떠안고 길거리를까지 나 앉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사회는 진퇴양난. 너는 거기 그 쳇바퀴에서 그냥 놀아. 어디 못 가. 이거를 공산당이 그걸 만들어 버렸다니까. 14억 오토 그렇게 돌리게끔 딱 세팅됐어. 그러니까 이건 팔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그냥 기계처럼 일하면서 들어오는 월급 들어왔네, 또 나갔네, 난 그냥 연명하는 거야. 그냥 인생이 출구가 없어. 그리고 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해요. 좀 많이 떨어진 데가 80%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차랑 집을 팔면 내가 일단 빚만이라도 다 까면 후리하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내 재산도 팔리고 그 재산으로 빚도 다 갚고 오케이, 끝. 나 빚도 없어. 하지만 그냥 사람만 남잖아. 과연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은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살잖아. 이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살면서 올라와서 살잖아. 근데 올라와서 살다가 다시 내려가서 살라 하면 인간 잘 다시 못 돌아가요. 여러분들 안 그래? 여러분들,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반지하에서 시작했잖아요. 저 반지하에서 8년 살았어요. 근데 반지하에 그때 살 때는 뭐 그냥 반지하에서 잠만 자면 되지, 방송 밖에서 하면 되니까 하면서 파이팅 있게 방송했어. 근데 열심히 이제 일해가지고 저도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나보고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서 살라고 한다? 난 못 돌아갈 것 같아.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아. 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원동력이고, 그러면서 제가 또 열심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중국도 부동산 양극화가 장난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부동산 양극화, 강남만 올라. 서울만 오르고 그 중에서 더 빨리 오르는 게 강남이고, 그 중에서 더 빨리 오르는 게 고급 주택들. 예를 들면 뭐 나이원 한남이라든지 한남 더힐. 얘네들은요, 옛날에 지가 빠졌을 때도 빠진 적이 없어. 얘네들 그래프 보세요. 우상향이에요, 계속. 70억, 80억, 90억, 100억, 110억, 120억. 한번 꺾였을 때, 다른 집들 다 폭삭 내렸을 때 얘네들 꺾이지도 않았어. 그들만의 리그. 이게 부동산 양극화야. 오르는 애들만 오르고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고. 중국 지금 그거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실물로 1,000만 원, 현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인민폐로 한 우완 과이젠, 우완. 현금으로 우완 딱 꺼낼 수 있는 사람 14억 중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10%, 1억 4천만 명 될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쓸 돈들 땡겨 썼어. 집 사고 차 사고 풍요로운 시대에 다 땡겨 썼는데 이제 그걸 평생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현금 나올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 한 말이 뭐라고 했더라? 부간성빙. 그러니까 아플 자신이 없대. 아플 용기가 없대. 아프면 회사 못 나가면 바로 이거 끊겨버리면 못 사니까 아파도 안 돼. 지금 그렇게 사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봤잖아, 프랜차이즈도 얘네들도 문다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요즘 청년들 경제, 연인 경제, 발렌타인 경제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얘네들 소비하는 주체가 다 젊은 남녀들일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카페가 줄도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나이차디엔, 밀크티 카페. 중국에는 밀크티 카페가 붐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았었거든. 줄도산 파도가 한번 치고 갔어.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커피는 여유야, 밥은 필수고,
한국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그거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사 먹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내가 지금 당장 밥 먹을 돈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커피 먹을 돈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밥 먹는 데만 집중하니까 카페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도 원래 커피 가격이 밀크티 가격이 꽤 비쌌어. 한 잔에 막 5,000원, 6,000원도 있었고 10,000원 넘는 데도 있었어. 스타벅스가 10,000원 넘을걸? 중국 스타벅스가. 근데 이제 안 팔리니까 안 되겠다. 중국 여기저기 카페 브랜드, 밀크티 브랜드에서 서로 이제 메뉴, 새로운 메뉴, 뭐 메뉴 출시를 하는데 여기서 야, 나 4,000원짜리 한 개 내자. 딱 냈어. 이 프랜차이즈에서 야, 우리 3,000원짜리 음료 한 개 내. 여기서 야, 우리 2,000원짜리. 야, 안 되겠다. 우리 1,000원짜리. 야, 우리 500원짜리. 실제로 이 가격까지 떨어졌어.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싼 데 낸 게 어딘지 알아? 미쉐. 여러분들, 미쉐라는 길거리에 파는 그 혹시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밀크티도 팔고 하는데 알아요? 미쉐. 중국의 미쉐라는 그런 그것도 뭐 길거리 이런 음료 상점이야. 걔네들이 제일 싼 걸 한 개 냈어. 200원짜리를 냈어요. 지금 중국은 맛있어야 팔린다? 아니야. 퀄리티가 좋아야 팔린다? 아니야. 고품질이어야 팔린다? 아니야. 다 안 팔려. 무조건 싸야 팔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가 경쟁 하다가 한번 줄도산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런 프랜차이즈 점포, 음료 점포들 진짜 거의 한 반이 문 닫았어. 그러면서 공실이 나오고. 그 경제가 꼬리에 꼬리를 다 무는 거야. 공실 나오고. 그럼 그 건물주도 돈 못 벌고. 뭐 사람들이 데이트를 해야 카페 가서 뭐 수다라도 떨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해. 돈이 없으니까. 어떡할 거야?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되는 산업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국에 이거 10元 快速剪发 이런 거 있어.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블루클럽 같은 거지. 2,000원에 머리 자르는 미용실 사람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식당 2,000원 뷔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2,000원. 심지어 반찬들도 다양하게 많아. 2,000원 뷔페 사람들 제일 많고요. 고급 미용실 뭐 맛집 줄줄이 문 닫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에 2024년에 중국의 영화 한 해에 중국의 영화 관련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내내. 영화 매출이 40%가 줄었대. 40%가. 심지어 지금 이 온라인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영화표 다시 옛날 2,000원에 한 장으로 안 돌아가면 나 영화 안 볼 거다. 이거 다들 서명하고 있어. 옛날에 영화 진짜 쌌거든. 내가 거기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영화표 진짜 쌌어. 진짜 영화표 한 장에 10원일 때가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2,000원. 근데 지금 영화표 얼마야 지금? 요즘 베이징 영화표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 나도 안 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 10유엔대로 안 돌려놓으면 영화 안 보겠대. 그냥 이것도 연인 경제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영화는 뭐 남자끼리 영화 잘 보러 안 가잖아. 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데리러 영화 보러 가잖아. 이것도天거 오징지야. 남자가 돈 쓰는 경제. 근데 남자들이 영화 볼 돈이 없어. 연애도 안 하는데 뭔 영화를 보러 가. 남자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캔 까고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게 최고지. 중국에서는 그렇잖아. 영화 공짜에다가 그 돈으로 싼 맥주나 사 먹으면서 집에 자빠져가지고 영화 보는 게 낫지. 영화관을 왜 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요즘 재평가 받고 있는 애들이 이게 진짜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싶어. 난 이렇게 안 살았거든. 자, 우리가 중국의 탕핑족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탕핑족이 뭐예요? 요즘 한국에도 그런 청년들 많고 미국은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 많았고 뭐 일본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아. 추세가 그래. 그러니까 탕핑족이 뭐냐? 일도 안 해. 돈도 안 써. 그냥 근근히 밥만 먹고 살아. 아무것도 안 해. 백수. 나 빚도 없어. 그렇다고 돈도 안 벌래. 왜?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냥 내가 옛날에 살짝 모아둔 요걸로 그냥 근근히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심리적 부담 없이 난 평생 자유롭게 살 거야. 실제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 내가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해도 되잖아. 이자 갚기 위해서. 자, 어떤 여자애가 이런 영상을 한 개 올렸어요. 이게 요즘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자기가 오빠가 한 명 있대. 친오빠래. 10년 동안 탕핑했대.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35세래 올해. 그러니까 25세에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 가족, 친척들, 뭐 이 온 집안 통틀어가지고 이런 애 얘 혼자래. 다들 안 좋아한대. 자기 친오빠를. 그래가지고 얘는 딱 항상 이거야. 결혼, 노. 자식, 노. 집, 노. 차, 노. 직장, 노. 다 안 해. 일상이 뭐냐? 눈 뜨면 그냥 게임한대. 게임 좋아하니까.
근데 이 여동생은 지 오빠가 한심해 보일 때가 많았는데 요즘 자기 주위에 친척들 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대. 예를 들면 자기 친구 중 한 명은 어느 옷 매장에서 일을 했대. 애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월 한 2, 300씩 벌었대. 중국에서 옷 매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 2, 300 번다? 너무 잘 버는 거야. 2, 300씩 벌었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매장을 열었다는 거야. 아, 그 월급을 차곡차곡 다 열었지. 아, 다 모았지. 다 모아가지고 자기 옷 가게를 딱 매장을 열었는데 한 달에 2, 300 벌던 애가 돈 모아가지고 매장 열었는데 4천만 원 손해봤대. 4천만 원을 날렸대. 그리고 또 이런 친척 중에 이런 한 명이 있는데 사업을 하겠대. 사업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7천만 원을 날렸다는 거야. 7천만 원. 근데 7천만 원 날렸는데 집에서 그래도 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밀어줬대. 그래가지고 1년을 더 버텼는데 4천을 더 날렸대. 총 1억 1천을 날렸대. 주위에 요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또 그 상황인 거야. 집을 샀는데 애가 회사에서 잘렸대.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 돈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지만 빚이 엄청 많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집값 떨어져가지고 이 집도 못 팔고 주위에 이런 친구 친척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자기 오빠를 다시 보게 됐대. 자, 자기 오빠는 맨날 일어나서 보통 눈 뜨면 게임한대. 눈 뜨면 게임하고 게임하다가 배고프면 배달 음식 딱 시켜 먹는데 한 달 생활비 20만 원이래. 근데 그 20만 원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 돈은 어떻게 버느냐? 게임해서 버는 거래. 게임해서 한 달에 20만 원 딱 그 정도 번다는 거야. 게임으로. 열심히 노가다 하는 거겠지, 그지? 우리도 다 게임 해봤으니까. 게임 하적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산다는 거야. 그냥 딱 지 밥 먹고 살 돈 정도만 벌고 빚도 없대. 빚도 없고 집에 손도 안 벌린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그러니까 친척들이든 친구들 중에서도 파이팅 넘치고 방금 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탕핑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야 그거 좀 꼴보기 싫지 않나? 꼴보기 싫다라기보다는 너무 진짜 하찮아 보이지 않나? 근데 지금 이 여동생이 하는 말이 주위에 그렇게 막 열심히 살던 애들 파이팅 넘치는 애들 지금 삶이 너무 꼬꾸라져 있으니까 빚도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오빠를 볼 때 오빠가 정답이었나? 오빠가 승자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진짜 이 인생의 정답이 뭐냐? 와 여러분들 진짜 이 인생의 이 삶의 정답이 뭘까요? 이러면서 영상이 끝나는데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지금 얘네 부모님도 그냥 다 이렇게 같이 사나 봐. 부모님도 오빠를 인정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 밥 먹고 가족들한테 폐 안 끼치고 빚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어디야 라며 그냥 요즘 뭐라 하지도 않는데요. 자, 또 이런 사연이 한 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중국에 어떤 생선을 파는 청년이 한 명,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중국은요, 진짜 온 국민 인플루언서 시대야. 왜냐하면 이게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고 누가 조금이라도 봐면 돈이 되니까 지금 중국은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거면 다 해, 지금. 돈 되는 거 다 해요. 그만큼 지금, 쇼돌진. 돈이 없으니까. 이 생선 파는 이 청년도 생선 가게를 하면서 자기 브이로그 가끔씩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청년인데 영상을 한 개 딱 올렸는데 생선을 이렇게 팔다가 나이가 20대야 20대인데 서울에 집에 돌아갔대. 서울에 집에 돌아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사촌형이 죽었다라는 거야. 사촌형이. 그런데 그 사촌형은 거의 진짜 그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그 마을, 이 농촌에서 시골짜기에서 올라온 애인데 그 마을의 자랑이었대. 대학 나왔지, 석사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승진도 빨리 해가지고 월 600씩 벌었어요. 월 600씩 벌고 마을이 자랑이고 회사에서도 간부급에까지 올라가고 그런 형이었대. 정말 제일 잘 나가고 매일 어릴 때 모이면 항상 어르신들이 그 마을 애들 앉혀놓고 야, 이 형을 봐라, 본받아라, 이렇게 살아라. 항상 그 형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롤모델이었대, 마을 애기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형이었는데 2018년에 집을 샀다 이거야. 2018년에 집을 샀고 원금 이자 갚아도 돈이 남으니 그래도 버텼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심지어 현금도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었대. 근데 그 1억을 주식 투자하면서 다 날리면서 2024년 내 회사까지 잘리게 된 거지. 참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서 이 형이 많은 이런 다방면으로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 형이 정신이 나가버렸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집에서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갑자기 사라졌대. 집에서 나갔대. 나가가지고 그냥 사라졌는데 신천의 어떤 구석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대.
진짜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이런 깡 시골에서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석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센 연봉 받으면서 월 600이면 연 7,200 아니야.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 1억인 거야. 그런 대우 받으면서 간부까지 달고 이렇게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내고 그렇게까지 위로 도전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생선을 정리하면서 그 형을 생각하면 그래 그래도 나는 운이 좋다. 그래도 난 오늘 그래도 팔 생선이라도 있네. 먹고 살 돈은 있네. 이러면서 내가 그 형보다는 운이 좋은 거겠죠? 하면서 쓸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원래 열정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고 막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대여야 되는데 중국은 집에 그게 지금 뒤집어져 버린 거야. 중국은 지금 그런 상식이 안 통해.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공산당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발렌타인데이는 무슨 티엔거우 경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티엔거우 경제 즉 남상이 돈 쓰는 경제 즉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남자가 여자들을 위해서 돈 쓰는 이런 경제도 없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하야 진짜 뭐가 정답일까?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중국이 지금 그래. 근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건데 이 나라의 한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여자들 치마가 작아진다. 이 뜻은 여자를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지금 도쿄, 일본이 지금 전형적인 그 예야. 중국도 아까 그 연애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연애 상담,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런 걸 안 묻고 여자를 꼬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패스트푸드 같은 사랑을 하는 방법. 빨리 꼬셔가지고 빨리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고 그냥 빨리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본대. 그리고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잖아. 진짜 만약에 연애를 안 하는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 지금 중국에도 다 20대 30대 그런 짱짱한 청년들인데 걔네들을 뭘로 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도쿄에도 공원 옆에 가면 그렇게 요즘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 보니까 진짜 난리더만. 그 어린 애들이 짧은 치마 입고 그 공원을 막 삥 둘러싸고 그 모텔촌에 막 둘러싸고 막 2m당 한 명씩 막 서 있더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거겠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하시는 분 지금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 그렇게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여자도 있다. 그리고 중국 여자도 있겠죠, 그죠? 돈 되면 전 세계에서 다 모일 수 있지. 보니까 백인 여자들도 있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관리를 해도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걸 합법화를 시켜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그냥 아예 그냥 나라 차원에서 아니면 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난 어떻게 보면 난 그게 맞다고 봐. 진짜 차라리 그냥 합법화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난 차라리 그게 맞다고 봐.